60억이 사람을 집어삼킬 줄은 몰랐다. 노숙자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중얼거렸는데요. 입술이 마를 정도로 반복하더라고요. 노숙자에게 60억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빼앗겼다고 믿는 시간, 모욕, 억울함,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어라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섞여 있는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노숙자는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에서 말을 꺼내야 상대가 제일 흔들릴지, 어느 순간 침묵해야 말의 값이 비싸질지요. 노숙자는 돈만 돌려받으면 끝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황기찬이 그만하시라라고 낮게 말려도 귀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노숙자는 너나 잘해라. 불행은 돈 뜯겨서 시작되는 거다. 돈만 돌아오면 불행도 끝난다라고 쏘아붙이더라고요. 황기찬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비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노숙자의 입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불행한 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서예요. 어머니가 늘 돈을 먼저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제 인도 놓쳤고 지호 마음도 헤집어놨어요. 제가 제일 소중한 걸 제 손으로 놓쳤는데요. 그게 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노숙자는 듣자마자 얼굴이 달아올랐고 배부른 소리라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요. 결국 그 손바닥이 황기찬의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정신 차려라. 기집애한테 눈멀어 호구 잡힌 건 내 탓이지. 그렇게 억울하면 내 돈부터 갚아라. 너라도 내 돈 내놔라. 그 말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오래된 외로움이 실려 있었는데요. 황기찬은 그 외로움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자신도 한때 돈으로 마음을 덮어보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황기찬은 이전과 다르게 답했어요. 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요. 어머니, 그 60억은 어머니의 이유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 이유를 찾았어요. 제 이유는 지호예요. 지호한테는요, 이제 더 이상 거짓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황기찬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노숙자는 그 눈빛을 낯설어하며 잠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전엔 조금만 다그치면 꼬리를 내리던 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그러다 노숙자는 다시 고개를 세우고 소리쳤어요. 그럼 내 돈 갚아라. 황기찬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이 방안을 메웠고 그 침묵이 오히려 한 장의 경계선을 그어버렸는데요. 그날 이후 둘의 대화는 자꾸만 같은 제자리에서 맴돌았어요. 한 사람은 돈, 한 사람은 사람.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었죠. 한편 강세리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요. 눈을 떴는데 벌써 저녁처럼 가슴이 무거웠어요. 강재인이 회사에서 불쑥 황지호라는 이름을 꺼낸 날 이후 강세리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걷는 기분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헛소리하지 말아라며 세차게 받아쳤지만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는 손등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죠. 불안했고 조마조마했고 말 한마디에 가슴이 꺼져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세리는 회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귀를 곤두세웠는데요. 제인의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기만 해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혹시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오늘이 그날일까? 회의 자리에서 황기찬이 무심히 질문을 던졌을 때도 질문의 뜻보다 눈빛의 온도를 먼저 재보게 됐어요. 지금 나를 의심하나? 그 의심 하나로도 하루가 다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인과 둘만 남았던 날, 제인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숨긴다고 없는 게 되진 않아요. 제인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을지 몰라도 강세리에게 그 말은 번개였어요. 그걸 뭘 보고 하는 말이지? 어디까지 알고 있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날 밤 강세리는 침대 위에서 4번이나 일어났다가 누웠다가를 반복했어요. 창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물을 마시고 나면 속이 잠깐 차분해지는 듯 하다가도 곧 다시 오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강세리는 휴대폰을 켰다 껐다 하면서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시간 다 됐다. 선택해.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누구를이라는 질문이 손끝에서 덜덜 떨렸어요. 그 사람은 대답을 원하지 않았고 오직 행동만 요구했거든요. 강세리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고 또 쓰려다가 지웠는데요.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하고 밤을 버텼어요. 그 침묵이 자신을 지켜줄지 더 망치게 할지 모르는 채로요. 다음 날 아침 강재인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맑아서 더 불편하더라고요. 강 과장, 오늘 회의 자료는 준비됐죠? 아주 평범한 말투였지만 강세리는 목이 잠겨 네 하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회의 도중에도 제인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용히 듣고 필요한 부분만 짚고 딱 거기까지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세리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묻지 않는 사람은 때로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황기찬이 잠깐 강세리를 바라봤는데요. 그 시선이 아주 짧았는데도 강세리는 지금 보였나? 라는 생각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황기찬은 단지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도 그 평범한 인사가 오늘따라 무게가 있었어요. 평범하게 들리는 말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말 안에 감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혹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확인만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눈 주변을 어둡게 만들었죠. 그 사이 노숙자는 더 단단해졌어요. 노숙자는 정윤이 주변에 떠도는 얘기를 유심히 모았는데요. 누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누구 표정이 갑자기 굳었는지, 누가 전화를 끊고 욕을 했는지 같은 자잘한 것들이었죠. 노숙자는 사람은 혼자일 때 약해진다라는 말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혼자 걷는 시간, 혼자 앉아있는 공간, 혼자 한숨 쉬는 순간을 노렸어요. 노숙자는 말은 짧게, 표정은 길게를 원칙으로 삼았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도 익혔어요. 침묵이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노숙자는 돈은 사람 마음의 가장 쉬운 버튼이라고 했는데요. 스스로의 버튼도 돈에 묶어버리면서도 괜찮다고 믿었어요. 60억만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 믿음이 노숙자를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노숙자 본인은 끝까지 외면했어요. 황기찬은 달라지려고 애썼는데요. 달라지려면 먼저 인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외면했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그는 하루에 몇 번씩 되뇌었어요. 인정은 아팠는데요. 동시에 길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비로소 보였거든요. 그래서 황기찬은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하는지, 분노와 혼란을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지요. 상담가는 한 번에 다 말하려 하지 마세요.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만 숨 쉴 틈을 주면서요 라고 조언했는데요. 황기찬은 그 말을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숨 쉴 틈. 이 단어는 그에게도 필요했죠. 제인에게도, 지호에게도, 노숙자에게도, 그리고 강세리에게도요. 모두가 숨 쉴 틈이 없어서 자꾸만 잘못된 말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니까요. 그날 저녁 강재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찬 씨, 저는요, 누가 더 나쁘냐 따지는데 관심 없어요. 누가 더 솔직해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인의 문장은 과장 없고 단정했는데요. 그래서 더 날카롭게 박혔어요.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입술이 몇 번이나 마른 뒤에야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바로 그 즈음 강승우가 잠깐 들러 커피를 건넸는데요. 누나, 올해는 진짜 너무했다라고 솔직히 털어놔서 잠시 공기가 풀렸어요. 강승우는 출생의 비밀 어쩌고 누나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 근데 엄마 아픈 건 그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더라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제이는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시큰해졌는데요. 내 동생이 이렇게 단단한 남자인 줄 몰랐네라고 가볍게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강승우는 다 그렇지 뭐라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황기찬은 그 짧은 대화에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사람은 아픔을 숨기면 썩고 나누면 버텨진다는 걸요. 말로 나누면 버틸 수 있다는 걸요. 다음 날 회사 분위기는 묘하게 조여 있었는데요. 별일이 없어도 모든 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소한 보고 하나에도 숨이 막히고
복도에서 신발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뛰었어요. 제인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자 몇몇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요즘 장난 아니래라고 수군거렸는데요. 그 소리가 강세리 귀에도 들어갔어요. 진짜로 장난 아니래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강세리는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힘이 풀렸어요. 현실은 종종 이렇게 엉성한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 오히려 더 큰 상상력을 불러오니까요. 강세리는 물 한 잔을 마시고도 목에 건조함이 가시지 않아서 계속 컵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컵 바닥에 남은 물 몇 방울을 보며 오늘도 지나가자라고 속삭였죠.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오늘이 시작이다라는 다른 목소리도 동시에 울렸어요. 그날 오후 노숙자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오래전 자신에게 미련이 문제라고 말하던 지인이었어요. 지인은 노숙자의 손을 탁 쳐서 수첩을 닫게 하더니 그만해. 이제 그만 놓아라고 말했어요. 노숙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죠. 나는 돈을 놓으면 내가 사라져. 그 말은 잔인해 보였지만 사실 정확했어요. 노숙자는 돈으로 스스로의 모양을 만들어 왔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은 돈으로 자신을 설명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버리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죠. 지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는데요. 노숙자는 뒤돌아서는 그 등을 보면서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고 노숙자는 다시 회수, 압박, 침묵, 종결 네 단어를 마음에 적어 넣었어요. 사람은 결국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잖아요. 저녁 무렵 황기찬에게서 강세리에게 메시지가 갔어요. 내일 지호 얘기 좀 하자. 준비되어 있어. 아주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강세리는 그 한 줄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를 수십 가지로 읽었어요. 안다, 모른다, 묻겠다, 확인하겠다, 기다리겠다, 이제는 끝내자.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건 없지만 모든 게 동시에 가능해 보였죠. 강세리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대신 알 수 없는 번호를 눌렀고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4번이나 취소했다가 5번째에야 통화가 연결되더라고요. 오늘은 안 돼요. 제발 조금만 더. 상대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단어 하나뿐이었는데요. 그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강세리는 그대로 통화를 끊었어요. 손에서 땀이 줄줄 흘렀고 심장은 뚝 떨어질 듯 요동쳤죠. 밤이 깊어지고 강세리는 원래 하던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완벽하게 숨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답게 버티자로 방향을 틀었어요. 회사에서 누구와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않고 짧게 인사했고 제인이 다가와 묻지도 않은 말로 마음을 떠보는 듯하면 웃으며 되물었어요. 요즘 바쁘죠? 억지로라도 평범해 보이자 이상하게도 주변의 시선이 조금은 무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벽한 방어막 대신 약간의 틈을 둔 담벼락처럼요. 사람들은 때로 숨기려는 냄새보다 평범한 일상의 냄새에 더 쉽게 휩쓸리니까요. 그 작은 변화가 강세리에게는 큰 결심이었는데요. 손바닥 안쪽에 박혀있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리더라고요. 물론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 불안과 같이 사는 법을 조금 배워본 거였죠. 다음 날 제인이 강승우와 웃으며 지나가자 강세리는 비켜서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제인은 잠깐 멈춰서 강세리를 바라보았는데요. 공격도 조롱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 눈빛에는 나는 끝까지 사실을 말할 거다라는 고집과 당신도 사람이라면 언젠가 말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이 동시에 서 있었죠. 오후 늦게 노숙자는 또 황기찬 앞에서 60억을 꺼냈어요. 돈만 돌려받으면 끝난다니까. 황기찬은 이번에도 피하지 않고 그 말의 끝을 잡아당겼어요. 어머니, 돈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노숙자는 손을 들었다가 이번에는 내리지 못했어요. 오래 버틴 팔이 허공에서 떨렸고 표정이 잠깐 허물어졌죠. 나한테는 돈이 사람이야. 노숙자는 결국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어쩐지 슬펐어요. 돈이 사람이 되어버린 자리에는 실제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황기찬은 그 말에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에 할 일을 떠올렸어요. 지호에게 말하자. 그리고 제인에게도
더 숨지 말자. 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길게 지나가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렀는데요. 각자 다른 방에서 네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60억을 되뇌었고 강세리는 오늘 말고 내일과 지금 바로 사이에서 흔들렸고 황기찬은 진실을 말하는 문장을 준비했고 제이는 끝까지 기다릴 힘을 조용히 쌓고 있었죠.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히 승리하지도 않은 밤이었어요. 이런 밤은 다음 날을 길게 끌고 오거든요. 다음 날은 늘 더 많은 선택을 데려오니까요. 그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를 받다가 그게 사실이에요? 라고 되물었고 그 소리가 의도치 않게 널리 퍼졌어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대화였는데요. 그 한마디가 미묘하게 사람들의 표정을 바꿔놓았어요. 강세리는 그 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숨 쉬자. 오늘은 내가 나를 버리지 말자. 속으로 천천히 말하니 발바닥에서 느껴지던 자갈 같은 통증이 살짝 가라앉더라고요. 이제 다음 회차의 문은 거의 열렸는데요. 아직 누구도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어요. 노숙자는 여전히 60억을 붙들고 있고 강세리는 오늘도 불안을 손바닥에 쥔 채로 숨을 고르고 있어요. 황기찬은 진실의 첫 문장을 다듬고 있고 제이는 말할 때까지 옆에 서 있겠다는 묵묵한 약속을 이어가고 있죠. 중요한 건 누구나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버텨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어떤 사람은 고백으로, 어떤 사람은 기다림으로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노숙자가 수첩을 덮으며 회수, 압박, 침묵, 종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뇌고 강세리가 복도 끝에서 제인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며 숨 쉬고 있어요라고 아주 작게 말하고 황기찬이 지호 앞에서 아빠가 조금 늦었는데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해요라고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제인이 그 모든 말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장면이요. 그 장면은 폭발도 추격도 서류도 로그도 없는데 묘하게 손에 땀을 쥐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말이 제일 무섭고 제일 강하고 제일 아프니까요. 끝으로 단 하나 우리가 잊지 못할 질문이 남아요. 돈이 사람을 집어삼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노숙자는 돈으로, 강세리는 불안으로, 황기찬은 고백으로, 제이는 기다림으로 그 답을 찾으려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답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을 보고 싶어져요. 내일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문장을 고를지, 그 선택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더 외롭게 만들지, 그리고 60억이 끝내 숫자에서 사람으로, 혹은 사람에서 숫자로 다시 바뀌게 될지 그 모든 게 바로 다음 장에 기다리고 있거든요.